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4,000원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가장 크게 가져오면서 4,250원대 라인대를 안착시키느냐 못하느냐, 지금 현재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 라인대는 강력한 저항 구간, 강력한 지지 라인,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현재 리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3,000원대에서 해당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리플 코인이 다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크게 받았죠. 이때 엄청난 블록딜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블록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블록딜이 뭔가요? 대량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량 매매, 말 그대로 큰 물량들이 오고 가고 한다. 이게 바로 블록딜이죠. 말 그대로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손을 바꿀 때, 고래의 손바뀜이 나타날 때 블록딜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나온 뉴스 중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코인원, 코인 거래소죠. 코인원은 거래소 중에 처음으로 41억 원 규모의 코인을 매각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리플 코인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몇 개입니까? 10개, 이더리움이 300개, 리플 코인은 20만 개, 에이다는 4만 개입니다. 자, 엄청난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4,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4,250원대를 뚫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모습만 보였을 뿐 나머지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죠? 바로 이러한 블록딜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다는 건 어떤 걸 뜻합니까? 물론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이거 하락할 조짐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매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수자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말 그대로 20만 개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매도를 했지만 다른 고래가 그 물량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뜻하죠? 매수할 현재 시점 또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블록딜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부분별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3일 날짜 주말에 4,000원을 이탈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용 둔화, 침체 우려, 무역 전쟁 등에 인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떨어졌고 니플 코인 또한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000원도 이탈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탈하고 계속 쭉쭉 내려간 게 아니죠. 물론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도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시점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기대 심리는 매우 높아지죠. 9월 달에 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90% 이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9월 달, 12월 달 제가 말씀드렸던 0.25, 0.25 두 번씩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근데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XRP 니플 코인 3달러에서 2달러대로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고래들 3,702억 개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었다.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엄청나게 끄집어내렸고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부분이었다. 근데 고래들은 왜 이 시점에 매집을 했을까?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매수는 뭡니까?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서 그때 비중을 추가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 블록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니플 CEO도 매도를 했답니다. 니플의 창립자도 매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그 물량은 그대로 이렇게 고래들한테 매집하는 물량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건데 먼저 XRP 니플 코인의 고래가 왜 이렇게 블록딜을 통해서라도 매집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자, 모멘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우리 이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 은행에서 아니면 증권사에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되는 게 펀드입니까? 아니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 또한 뭐가 있죠? IPO.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 또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IPO는 당장 나올 건 아닙니다. 20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죠. 또한 저점에서 곧바로 5,000원 고점, 전 고점 날까지 끌어올렸던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다.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지 않았죠. 스테이블 코인만 법안 통과 때문에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래들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올 때 V자 반등을 통해서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이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이 링크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모두 이 링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먼저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왼쪽 하단 링크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니플 소송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SEC는 누굽니까?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니플 코인을 보고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자, 이 부분으로 4년 내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현재 법적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XRP 니플은 우리가 항소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밝혔죠. 근데 아직 SEC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15일 날짜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5일 날짜 만약 SEC가 그래 우리도 그러면 항소를 취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4년이 넘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과정을 가져온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ETF라는 거, IPO라는 거 이건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바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게 빠르게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ETF가 나온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시장의 기대 심리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SEC 위원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폴 애킨스로 SEC 위원장이 바뀌었죠. 그렇다는 건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날개를 달아주고 XRP 니플 코인이 올라갈 자리를 만든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니플
CTO는 뭐라고 합니까? 해당되는 리플의 대규모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자, XRP 리플 코인이 최근에 어떤 부분을 밝혔습니까? 우리가 은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가 신청을 했다. 자, 은행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 은행들, 우리가 돈을 맡기는 커스터디 사업이 바로 은행과 같은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수탁 사업을 말하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XRP 니플이 한다라는 거. 물론 그 전에 커스터디 뭐였습니까?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기업들, 기관들, 흔히 얘기하는 고래들이 RWA 토큰 해당되는 토큰화되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토큰화한 것을 보유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히든 노드였죠. 한마디로 고래들 자금론도 이미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들의 자금까지도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모두의 이익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오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27달러에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XRP 리플 코인의 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왜 2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니플 뭐 10달러를 올라간다. 5달러를 올라갈 것이다. 30달러 넘을 것이다. 말은 참 많죠. 근데 아직까지 5천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용없죠.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상승의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당연히 IPO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자, 글로벌 비상장 기업 중에 23위에 오른 게 XRP예요. 자, IPO에 니플이 상장한다는 게 아니죠. 니플 랩스가 상장하는 거예요. 니플의 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플 랩스가 상장하는데 이 IPO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주식 거래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모주라는 거 왜 이렇게 흥행합니까? 당연하겠지만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부분의 대부분의 자금은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를 크게 가져오면서 500달러 바로 우리 한국 돈으로 50만 원 좀 넘거든요. 500달러로 만약 투자한다면 누구를 투자할 것이냐? 미국 일간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외에 니플이 자산 1위로 선정되었다는 거. 그만큼 미국 또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으면 빨리 지난 고점 라인인 5천원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난 1월 달이죠. 25년도 1월 달 들어오면서 어딥니까? 현재 시점인 5천원 부근대를 터치하고 나서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왜 떨어졌어요? 이유 다들 아시죠?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시장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렇게 3천원대 라인을 지지받다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이다라고 볼 수 없죠. 왜? 관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끝났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기준금리 9월달, 12월달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끝남을 알려주죠.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력한 시장 분위기는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떨어졌던 거 다시 끌어올라가야 되겠죠. 전고점 라인에서 떨어졌던 이유 또한 금리, 관세 부분이었다면 재차 반등력 갖고 오는 것 또한 모멘텀 그리고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뀐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모두가 다 긍정적인 댓글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올라간다. 오늘 밤 맨날 오른밤이다. 맨날 고래들은 매집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이에요. 오늘 밤 당장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두 가지겠죠. XRP 니플 코인에 크게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내려가서 저점에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거나 이 두 가지겠죠. 나는 이미 니플을 팔고 없는데 계속적으로 니플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으실 거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뻔한 스토리예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6년도 이제는 26년도의 시장을 기대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거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XRP 니플 코인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 먼저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